남편은 마트 한번 같이 가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내 몫이었고 밤이 되면 술에 취해 강압적으로 몸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거울 속엔 더 이상 여자의 얼굴이 아닌 집안일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것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의 한마디였습니다. 이혼해. 넌 아직 늦지 않았어. 너도 자유로워져야 돼. 그 말이 내 마음에 금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호스트 바라는 금단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젊은 남자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 그건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작은 위로는 결국 거짓말로 이어지고 내 삶은 파국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아침은 늘 전쟁 같았다. 남편의 양복을 다림질하고 아이들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와 청소까지 끝내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여보, 오늘 마트 같이 가줄래? 무거운 게 많을 것 같아서. 나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답했다. 내가 그런 걸 왜 같이 가? 집에서 밥이나 잘 차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겐 작은 부탁이었지만 남편에겐 아무 의미 없는 요구였다. 그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렷하게 느껴졌다. 밤이면 더 참기 힘든 시간이 찾아왔다. 술에 취한 남편이 무겁게 몸을 덮쳐왔다. 나는 늘 천장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거부할 수도 없었다. 가정 있는 여자는 남편 말 잘 들어야 돼. 그의 말은 마치 족쇄처럼 내 몸과 마음을 묶어두었다. 나 스스로도 알았다. 내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거울 속 얼굴은 푸석했고 눈가는 주름으로 가득했다. 화장은커녕 웃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집안 일꾼, 아이 엄마, 남편의 소유물일 뿐이었다. 그런 어느 날 장을 보러 간 마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정아, 너 맞지? 고개를 돌리니 학창시절 절친했던 혜진이 서 있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녀의 표정은 밝고 자유로웠다. 나는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혜진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혜진은 허리를 쭉 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 이혼했어. 덕분에 이렇게 살지.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자유롭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혼이라니 나는 두려움부터 떠올렸지만 혜진의 얼굴은 그 어떤 속박도 없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빛나 보였다. 넌 아직도 그렇게 사는구나. 은정아, 넌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고 있어. 애들 다 컸잖아. 이제 너도 좀 살아야지.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요동쳤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같은 말이 맴돌았다. 넌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고 있어. 며칠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밤 시간 돼? 재밌는 데 데려가 줄게. 어디? 호스트 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 그런 데 가본 적 없어. 혜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가보자는 거야. 너 아직 여잔데 왜 스스로를 가둬? 밤이 되자 나는 결국 그녀를 따라 나섰다. 룸 안은 낯설었다. 붉은 조명,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술과 담배 냄새가 섞인 공기. 내겐 모든 게 생경했지만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젊었다. 내 아들 또래처럼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따뜻했다.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내 심장은 요동쳤다. 남편에게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는 내 잔을 채워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 가끔은 웃어주고 가끔은 내 손등을 살며시 감싸며 말했다. 누나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날 나는 술을 많이 마셨다. 하지만 취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시선과 손길이 나를 취하게 했다. 남편에게선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 다정함, 그리고 은은한 설렘. 어깨가 스칠 때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따라올 때마다 나는 다시금 여자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남편의 무심한 얼굴과 방금까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젊은 남자의 눈빛이 교차했다. 나는 알았다. 이 길이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이미 내 발은 그곳을 향해 걷고 있었다. 호스트바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지만 내 마음은 멀리 다른 세계에 있었다. 천장만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그렇게 가슴이 뛰었던 걸까?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건 그 남자의 얼굴이었다. 조명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던 눈빛, 잔을 채워주며 건네던 다정한 말투, 그리고 대화 내내 흘리던 미소. 그 모든 게 남편의 무심한 얼굴과 대비되어 내 심장을 더 세차게 흔들었다.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그 일을 잊으려 했다. 아이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건 그냥 술자리였어. 잠깐의 착각일 뿐이야.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날의 설렘은 지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가 웃으며 건네던 누나, 힘들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나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유롭고 장난스러웠다. 은정아, 결국 못 참았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부끄러워하며 낮게 속삭였다. 혜진아, 나 그 사람 또 보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붉은 조명이 쏟아지는 룸 안, 시끄러운 음악과 술 냄새 속에서 그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익숙하게 내 옆에 앉았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내 가슴은 다시 요동쳤다. 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고개 끄덕임, 공감의 눈빛. 작은 농담에도 웃어주었고 내가 힘들다 말하면 누나 잘못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었다.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호스트바를 넘어섰다. 혜진은 은근히 뒤로 물러섰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와 그 남자만의 시간이 이어졌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았다. 짧은 산책길에서도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해서 나는 저도 모르게 손을 놓지 못했다. 누나 웃으니까 예쁘다. 나? 무슨 소리야. 나 이제 49이야. 그래서 더 예쁘죠. 나이랑 상관없어요. 난 진짜 누나 같은 사람이 좋아.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다.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으니까. 비밀은 점점 커졌다. 남편에게는 동창 모임이라 둘러대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친구랑 약속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지친 아내, 밤에는 다시 여자가 된다. 나는 알았다. 이 길이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발길을 멈출 수 없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다정함, 내 안에서 잊고 있던 설렘이 그에게 있었으니까. 그와의 만남은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카페와 산책이었지만
이제는 영화관에서 손을 잡고 사람이 드문 길가에서 가볍게 어깨를 기대기도 했다. 나는 남편 몰래 휴대폰에 새로운 이름을 저장했다. 은정 슈퍼라는 가짜 상호명. 전화가 올 때마다 혹여 남편이 볼까 조마조마했지만 그 떨림조차도 내겐 달콤한 자극이었다. 어느 날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누나, 우리 그냥 어디 다녀와요. 하루라도. 나는 움찔했다. 여행? 말도 안 돼. 나 집 비우면 남편이 눈치챌 거야. 잠깐이면 돼요. 근교라도. 남편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남편은 정말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집을 비워도 외출을 해도 물어보는 적이 없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주말에 틈타 짧은 여행을 떠났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작은 펜션,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고요히 번졌다. 그는 조용히 차를 끓여 내게 건넸다. 따뜻하죠? 오늘은 그냥 쉬어요. 아무 걱정 말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쥐며 시선을 피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얼굴은 달아올랐다. 마치 오래전 잊고 살던 감정을 되찾은 듯 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있는 동안 그의 손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곧 힘을 빼고 그 손을 받아들였다. 온기가 전해졌다. 남편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다. 누나,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했다. 너무나 행복해서 오히려 두려웠다.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다. 내가 결혼 후 겪었던 이야기, 남편의 무심함, 강압적인 생활, 그리고 내가 잊고 살았던 나 자신에 대해. 그는 묵묵히 듣다가 내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잘못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누난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얹혀진 약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나는 현실이 다시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밥은 했어? 라는 말로 나를 맞았다. 마치 집안일을 하는 기계에게 던지는 명령 같았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을 보며 오히려 마음속에 더 큰 결심이 생겼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행복과 불안은 늘 함께 찾아왔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남편이 보면 어쩌지?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목격하면?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밤마다 그와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웃고 몰래 전화를 받으며 심장이 뛰었다. 남편에게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내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알았다. 이 길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언젠가 들통날 수도 있고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와 함께한 여행, 그의 손길, 그의 위로.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달라진 나를 보았다. 메마르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다시금 불타는 눈빛이 있었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다시 설레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서려 있었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짧은 여행 이후 내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낮에는 여전히 남편의 눈치를 보며 밥을 하고 집을 치웠지만
밤이 되면 젊은 그와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휴대폰 속에는 나만 아는 또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다. 누나, 오늘 밥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넌? 그의 사소한 물음에도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하루의 피곤함, 억눌린 삶, 잊고 있던 꿈들. 나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항상 들어주었다. 때론 농담을 건네며 나를 웃게 했고, 때론 진지하게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누나, 이제라도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누나는 그럴 자격 있어요. 하지만 행복과 함께 불안도 커져갔다. 남편이 무심히 내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메시지를 삭제하고 통화 기록을 지우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아직은 들키지 않았어.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호스트바나 카페에 머물지 않았다. 낮에도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에 나는 이유를 지어내며 집을 비웠다. 짧은 점심, 짧은 산책, 그리고 때때로는 모텔 방에서의 은밀한 시간. 그의 품에 안겨있을 때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오롯이 여자로 존재했다. 그는 내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예쁘다고 말해주었고 내 손을 잡으며 누나 없인 못 살겠다고 속삭였다. 그 말들은 현실에선 결코 들을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다시 무너졌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밥은 했어? 청소는 했어? 명령 같은 말투로 나를 부르곤 했다. 그의 눈은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다. 나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갔다. 오늘 혜진이랑 점심 먹었어. 동창 모임 있어서 좀 늦었어. 남편은 귀찮다는 듯 그래 하고 넘겼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나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TV를 보며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내 충전기를 집어들었다. 순간 휴대폰 화면에 남자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잽싸게 달려가 휴대폰을 빼앗았다. 왜 그래? 남편이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한테 온 거야. 남편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TV에 시선을 돌렸다. 나는 식칼을 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울 앞에 앉았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이중생활, 거짓말, 그리고 이 불안. 하지만 동시에 그를 만나지 않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내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 있었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다시 젊어진 것 같았다. 그 빛나는 순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불안은 점점 커졌다. 남편은 여전히 둔감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옥죄기 시작했다. 시장에 가면 누군가가 내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버스 창가에 앉아 있으면 마치 모든 이가 내 비밀을 아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짐했다. 조심하자. 더는 들키면 안 돼. 하지만 그 다짐은 언제나 무너졌다. 그를 향한 갈망이 죄책감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국의 전조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날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따뜻한 라떼 잔을 사이에 두고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누나,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돼요? 나 진심이에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숨이 막혔다. 그 순간 창밖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히 지나쳤지만 나는 이미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눈빛은 그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때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남편과 카페 앞에서 스쳐 지나간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듯 했지만 묘하게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그 시선이 내 심장을 옥죄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와 함께 있던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다. 남편이었다.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굳어버린 나와 내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낮게 깔린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내뱉었다. 이 사람 내 막내 동생이야. 어릴 때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막내 동생? 내가 모르는 동생이 있었어? 은정아,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남자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은 서류 봉투를 탁 하고 테이블에 던졌다. 안에는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영수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다 알고 있었어. 너 어디 다니는지 누구 만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제야 알았다. 그동안 무심한 척했던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남편의 고함과 나의 울음소리가 뒤엉켰다. 아이들은 방문을 꼭 닫고 울고 있었고 나는 끝내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 그냥 잠깐이었어. 너무 외로워서. 하지만 내 울음은 남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잠깐? 네가 잠깐이면 난 뭘 믿고 사냐. 우리 가정은 뭐고 애들은 뭐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결국 그는 이혼을 선언했다. 넌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애들도 널 따라가진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차갑게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무너진 채 방 안에 홀로 앉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한때는 가정에 묶여 지쳐 있던 아내, 그리고 잠깐의 설렘을 줬다 모든 걸 잃어버린 여인.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밖에선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고 그제야 온 집안은 고요 속에 잠겼다. 나는 알았다. 이제 어떤 변명도 어떤 거짓말도 의미가 없다는 걸. 한순간의 달콤한 설렘이 남긴 건 무너진 가정과 상처뿐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을까요? 무료한 일상 속의 일탈은 거절하기 힘든 달콤함이죠. 하지만 일탈은 일탈일 뿐. 일탈이 일상이 되면 그 달콤함이 내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